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추진하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진통을 겪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말 많던 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계획은 의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찬성 의견에 따라 상임위 부결에도 본회의 안건에 올랐지만 현재 김포는 향후 5년간 세수 증대 확대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5호선, GTX-D 등 교통 관련 필요 예산이 약 6천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7표와 반대 7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통합입니다. 산업진흥원 해산도 부칙으로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실효성과 명분이 떨어진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이 과연 유사기능인가? 전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무조건 해산시키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유사기능도 이제 납득이 안 됐고, 오히려 산업들을 더 투자를 해주고 늘려줘서 경쟁성을 더 강화시켜줘서 그들이 오히려 세입을 더 벌어들일 수 있게 하는 게. 김포시가 이번 혁신안을 재검토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재검토하더라도 같은 명분으로는 의회를 설득할 수 없게 됐습니다. 행정 일선에서는 혼란도 예상됩니다. 통폐합 결정 이전에 미리 축소한 예산부터 문제입니다. 앞서 지난해 20억 원대에 달하던 산업진흥원 예산을 6억 원대로 삭감해 빈축을 샀던 김포시. 통합이 무산되면서 추경 예산을 검토해야 하는 처지지만 7월로 예정된 추경 시점까지는 축소된 예산으로 사업을 꾸려가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입지를 재검토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잇따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열린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장윤순 김포시 의원은 김포시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의 입지를 장기동에서 시내폴리스 입지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사업 예정지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입지에 그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을지역위원회가 입장문을 내고 한강신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번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포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남북교류 평화 사업을 위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기금 운영이 접경 지역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기금 적립을 중지하고 남북 평화 협력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접경 지역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해온 포천시. 기금 목표액은 100억 원. 조례를 제정해 기금 조성을 시작한 이후 현재 약 84억 원을 모았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말 그대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으로 그동안 38선 평화공원 연구 용역과 통일 강좌 등에 사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천시와 포천시 의회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단 더 이상 적립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 평화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논의 당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 이 돈을 지역사업에 사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는데 향후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금은 우선 남겨두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포천시가 굉장히 큰 규모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고 앞으로 그 남북이 화해 무드로 갈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기금을 충당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모색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평화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김포 평화축제와 평화포럼 등 남북평화협력 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했던 김포시. 하지만 2023년
김포시의 남북 평화 관련 사업은 현재까지 계획된 바 없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데다 시장이 바뀌면서 시정 방향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북 평화교류 사업을 수행했던 평화교류팀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평화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은 올해 말까지. 김포시는 기금의 운영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인데 현 상황으로는 기금을 계속 운영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가 아동돌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아동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 3,031억 원을 들여 2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는 야간과 휴일에 아동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거점형 야간돌봄센터와 긴급 휴일 돌봄센터를 군 구별로 한 곳씩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학업이 느린 아동을 위해 현장 교사가 돌봄기관에 직접 나가 인지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합니다. 또 공모를 통해 돌봄 아동 5명 또는 6명과 돌봄 주체자 2~3명이 속한 돌봄 공동체도 조성할 계획인데요.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틈새 돌보미를 파견하는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하며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준 뒤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현재 28곳에서 2026년까지 72곳으로 확충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리는 등 기존 사업들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양 지역에는 올해 소각장 신설물제를 비롯해 의회 신축 이전까지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네, 조양희 계양구 의회 의장을 만나 올해 계양 지역 이슈는 물론 의회 주요 추진 사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사회적, 경제적 불황이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줬고 코로나19의 반복되는 재유행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펼쳐냈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계양구 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조례, 재개정,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특정 분야에 관한 조례,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의원 연구 단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 주도로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활동 결과를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착공식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계양구 신성장 동력의 초석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계양 산업단지와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10만 개 이르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하고 계양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경제 자족 도시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양구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의회 청사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300제곱미터 규모로 계산동 1079-4번지 부지에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상반기 내 설계 영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으로 공사 발주를 진행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재원 확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운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부족한 공업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산업단지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에 계양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초는 이제 대장동 거기 쓰레기 수속장을 이제 최신신하의 지하로 이렇게 하면 가능할 거라 판단돼서 이제 부천시하고 잘 협의가 진행됐었는데 부천시 나름대로도 이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안이 지금 발표는 안 됐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자각적인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포 통진도서관에서 원거리에 사는 고령 주민들에게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찾아가는 도서관 손안의 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통진도서관의 강수경 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먼저 이 손안의 책 서비스 어떤 사업인가요? 손안의 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제한적이어서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방까지 책을 배달해주는 찾아가는 도서관 책 배달 서비스입니다. 통진도서관과 북부노인복지관이 연계한 협력 사업으로 두 기관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서 환경 조성과 문화 활동을 지원해주고 독서 생활을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책을 받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어르신들께서 매주 화요일까지 북부노인복지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원하는 도서를 신청하시면 도서관에서는 신청 도서 목록을 전달받아 목요일에 직원이 직접 문 앞으로 도서를 배달해 드립니다. 한 명당 5권씩 2주일 동안 빌려보실 수 있으며 도서관 직원이 반납일에 맞춰 다시 집으로 방문하여 도서를 수거해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활자가 큰 글씨 도서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도 무리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포 통진도서관에서 또 어떤 사업들 함께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진도서관은 시민들의 지적 문화 활동, 여가 선용의 장으로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 특화 도서관으로서 특화 관련 프로그램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피크닉 소품 꾸러미를 제공하여 도서관 정원에서 책을 자연과 함께 즐기는 피크닉 프로그램과 도서관 정원에 나만의 텃밭을 조성하는 함께 가꾸는 정원 프로그램,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재활용품 만들기 등 특화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통진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중심에 서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독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서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통진도서관 강수경 팀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산업 현장의 안전점검, 기술 지도자문,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활동, 캠페인 추진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이번 협약이 환경이 열악한 지역 영세 사업장 등의 노동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